조선시대 백성들의 삶에 동화돼 보기 위해서 그들의 세금 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세금을 냈을까, 조선시대 사람들은? 지금 시기는 이제 영조 때인데요. 정묘호란 끝나고 너무너무 힘들 때고, 그리고 병자호란 직전이었습니다. 국가 재정은 고갈됐고요. 어떻게든 국가는 세금을 뜯으려고 그러고,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뜯을 수도 없고 명분을 붙여야 되는데, 자, 이때 백성들은 전란도 전란이지만 너무 무거워진 세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그 세금 종류 중에 당시에 그 땅을 가진 사람들을 지주라고 부르고요. 땅을 적당히 가진 사람들, 그냥 땅이 조그매가지고 내 스스로 농사 질 수 있는 사람들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자작농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뭐라고 부를까요? 토지세라고 부르죠. 이 토지세가 개정된 게 바로 인조 때예요. 인조 때. 인조 때 개정된 토지세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어떤 개념을 먼저 아셔야 되냐면, 그 공무원분들 있잖아요. 요즘 공무원분들은 그 봉급을 받을 때, 국가로부터 이제 녹을 받을 때 뭐 이렇게 통장으로 입금이 된다거나, 요새는 다 이제 현찰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의 공무원들은 현찰을 받은 게 아니고, 고려시대 이래로 1년에 2번씩 그 녹봉이라고 그래서 관청에 가면 이제 쌀하고 비단을 줍니다. 그게 기본봉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뭐 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뭘로 자신의 삶을 영위했냐면, 조를 거둘 수 있는 권한을 받았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조를,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 그래서 이걸 수조권 이렇게 부르는데, 자, 예를 들면 이거죠. 여기는 자작농이 설민석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 땅의 소유권은 설민석한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국가가 세금을 걷어갑니다. 국가가 설민석한테. 그래서 조를 거둘 수 있는 권리는 이건 국가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수조권은 설민석한테 있고, 지주한테 있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는 오로지 국가한테만 있는 건데, 설민석한테 걷어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여기는 A라는 관리한테 전달하고, 뭐 이러면은 뭐 쌀도 너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국가가 수조권을 분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국가가 걷지 않을 테니 설민석은 직접 관리에게 뭐 여기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수확물의 뭐 10%를 바쳐라,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수조권을 분급받는 형식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선 초에 이성계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차등세율이라고 그래서 농사가 잘 되면 한 10% 걷어가, 이 땅에서 관리들. 근데 농사가 잘 못 되면 9% 걷고, 더 못 되면 8% 걷고, 이렇게 차등세율로 이렇게 정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관리들이 마구잡이로 막 뜯어가는 거예요. 그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우리가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게 다 수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중엔 쭉정이도 나오고, 뭐 냉해 피해도 있고, 벌레도 먹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이는 게 뭐 한 1000가마 나올 것 같다. 그럼 실제 나오는 건 뭐 한 800가마, 500가마 이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관리들은 그런 걸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뭐 100가마가 나오든 200가마가 나오든 이 땅에선 1000가마가 나오는 땅이니 100가마를 주시오, 그러면서 마구잡이로 뜯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막 그 우는 소리가 막 천지를 진동했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세종대왕님 때 와가지고 무엇이 시작됐냐면, 그 유명한 연도의 성분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눠서 걷는다라는 연분구등법이 시행이 된 겁니다. 이 연분구등법은 그 이성계 때부터, 조선 초부터 걷어내던 이 차등세율, 요거를 좀 디테일한 매뉴얼화 시킨 방법이 되는데, 뭐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농사가 잘 되고 못 되고에 따라서 상상년, 상중년, 상하년 쭉 해가지고 하하년까지 9등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래서 농사가 잘 됐을 때는 땅 가진 지주는 1결당 20두를 내고, 조금 농사가 못 됐다, 그럼 1결당 18두를 내고, 조금 더 농사를 못 졌다, 1결당 16두를 내고, 완전히 농사를 망치면 1결당 4두만 내면 된다.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세종의 연분구등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연분구등법이 시행하면서 백성들의 부담이 좀 좋아진 게, 이 상상년, 상중년, 하하년, 농사가 잘 되고 못 되고에 대한 판단을 그전에는 수조를 해가는 관리가 했잖아요. 이거를 누가 하냐면 해당 지역의 수령이 합니다. 자기 지역의 수령이 이렇게 보고, 아이고 우리 전라도 지역은 이번에 농사를 망쳤네, 하하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부정이 개입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지사, 관찰사한테 알립니다. 그럼 관찰사가 와서 또 봐요. 하한영 맞네? 너무 농사 안 됐네. 하한영 하면서 또 서명을 해요. 그래갖고 중앙에 올리면 서울에서 다시 관리가 또 내려와요. 전혀
연고가 없는 관리가 내려와서 보니까 수령 말대로 도지사 말대로 이거 완전 농사 망쳤구나. 하한연이어서 마지막 서명하면 이 3단계를 거치면 비로소 전라도는 하한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는 1결당 4두를 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도 굉장히 공정하게 해놓으시고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디테일하고 합리적으로 정해 놓으신 것이 세종의 연분고등법이고 세종대왕님은 이걸 시행함에 있어서 백성들과 끊임없이 소통했다고 합니다. 최초로 정말 단군 이래 최초로 임금이 백성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전하 시행하소서. 아니다 물어보라. 위로는 재상부터 아래로 촌부까지 물어보고 또 물어보라.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리서치 조사랍니다. 그래서 땅 가진 지주와 자작농들한테 물어봤는데 이 연분고등법을 찬성하는 사람이 57% 정도 나왔대요. 그래서 과반수가 넘었으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따져본 뒤에 시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두드려보고 귀 기울였던 이 세종대왕님의 그런 어떤 덕성이 여기는 연분고등법에 잘 녹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연분고등법이 완벽한 것 같은데 세종대왕님도 사람이니까 여기 막 문제점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 계산이 너무 복잡하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18결의 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18결의 땅. 그러면 내가 만약에 상중년이에요. 올해가 우리 지역이 상중년 판정을 받았어. 그럼 1결당 18두를 내야 되죠. 그럼 18결을 가지고 있으면 몇 결 내야 돼? 18 곱하기 18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계산을 못해요. 조선시대 농민들은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미적분할하는 21세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님은 암산이 가능하지만 백성들은 계산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또 두 번째 부작용은 뭐냐면 한 번 하한연은 영원한 하한연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작년에 우리 지역 전라도가 하한연 그래서 1결당 4두를 냈어요. 근데 올해 농사가 좀 잘 됐어. 그래서 여기는 사또가 상한연을 딱 공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바로 밀란이 벌어집니다. 이 세금이라는 거는요. 많이 내다 적게 낼 수는 있지만 적게 내다 많이 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밀란 벌어지면 사또는 좌천되거나 진급이 안 되니까 그냥 하한연 해주고 도지사도 그냥 하한연 그래가지고 한 번 하한연 한 지역은 계속 하한연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점이 계속 터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지나고 조선시대 후기 쪽에 이제 인조 때 와가지고 안 되겠다. 이걸 개선해야겠다라고 시행된 것이 뭐냐면 야, 옛날엔 농사 잘 되면 1결당 20도 내고 옛날엔 농사 망치면 1결당 4도 내는데 이제는 풍년이나 흉년에 관계 없이 그냥 땅 가진 지주는 1결당 최하세율이죠. 4두로 영원히 고정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영정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영정법에 따르면 옛날에는 농사 잘 지어지면 20두를 내야 되고 농사 망치면 4두를 내야 되는데 이제 농사가 잘 되든 망쳐지든 4두만 내면 되니까 지주나 자작농한테는 상당히 이익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얘기는 그거죠. 야, 부가세를 내라 이거. 부가세. 그 부가세는 뭐냐면 세금 줄여줬으니까 운반비랄지 세금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중앙에 있는 그 창고 경창으로. 그리고 보관료랄지 이런 것들을 너희 지주자작농이 물어라 그래서 부가세를 받는데 이 부가세가 엄청났다는 거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컸대요. 그래서 지주와 자작농들의 부담은 컸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보세요. 그전에도 어차피 계속 하한연이었어요. 계속 가한연이었는데 뭘 또 새삼스럽게 4두로 정한다고 생색내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인조가 시행한 영정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생색내기 정책이었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미봉책이었을 뿐 당시 자기 땅을 가지고 있었던 자작농들에게는 별 이익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것을 이유 삼아서 국가에서 세금을 더 뜯어가는 그런 도구로 활용되기도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시 사람들의 어떤 삶을 통해서 함께 호흡해보는 시간. 이제는 우리가 드디어 심화로 어떻게 세금을 내받는지도 함께 체험해 보았습니다.